네 번째로는 이게 제가 너무 애매한 부분인데요. 생활력이 엄청 강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제가 보기엔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어, 5번.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거. 웃음. 이 한국은 약간 무표정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좀 이런 한국인들이 봤을 때 좀 기분 나쁜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제가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10명이면 정말 농담 안 하고 8명은 이게 문화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제가 베트남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제가 채용했던 한국인들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그리고 장난, 한국식의 이제 좀 친절함을 보여줬을 때, 한국에는 그래도 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좀 애매한 건데 베트남 분들끼리의 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치가 이 기준이 우리랑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거를 좀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빨리 백을 하시고, 이거를 좀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를, 저도 뭐 지금 쉽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는 리얼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 사람들의 문화고,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한 번은 다시 겪을 내용들이고요. 저만의 이제 대응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선 정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식. 제가 사실은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땐 베트남에 대해 사실 실망도 많이 하고, 좀 싫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식적인 부분. 근데 이제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길에서 제가 이 어린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욕하는 어른들도 있었고, 쌈도 진짜 많이 하고, 이제 어른들이 쌈도 하고 막 진짜 폭력적이기도 하고 막 쓰레기도 내던지고 뭐 그랬던 걸로 조금 뭐 사실은 이 베트남처럼 막 줄을 안 서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막 새치기 하고 막 모른 척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사실 저는 좀 제가 받아들인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좋아하겠죠. 1번은 확실한 건, 제가 자주는 오지 않으니까 제가 올 때마다 놀랍니다. 변화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2번, 이 나라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분들이 너무 좋아지고, 뭐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제가 어떻게 보면 안티에서 정말 이런 팬 좋아하는 이 친 베트남 성향의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네, 저도 처음에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알아나가다 보니까,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 발전하고 있는 단계고 확실한 거 변하고 있구나. 단지 이거를 우리 기준에 너무 맞췄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뭐 저는 언어를 할 줄을 아는데도 당할 때도 있지만 막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좀 이 과정 성장통이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페이스북.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확인하잖아요. 베트남은 일어나면 페이스북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이게 제가 이 식사 주문 같은 것도 뭐 어플도 있지만 이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 식사 주문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이 주변,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지역에 있다면 이 주변 식당들이 다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신저로 나 여긴데 여기로 갖다 줘 하면서 갖다 달라 그러고, 이 투잡을 베트남은 많이 뛰는데 이 페이스북으로 물건을 많이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배송 시스템 말씀드렸듯이, 짧게 말씀드리면 그랩이라는 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본사를 이전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진출을 했고요. 빈그룹도 역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큰 물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런 CJ와 SK, 사실 베트남이 이 남북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건설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 물류에 대한 어떻게 보면 FOC가 잘 받쳐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지역 단위적으로 봤을 때의 정말 배달 시스템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세계 최강이라 생각하고, 페이스북 이용률도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채용도 페이스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채용 봉투. 베트남이 희한하게 인터넷이 되게 발달돼 있는데 채용을 직접 이런 봉투로, 이 호서, 이게 서류란 뜻이거든요. 이 합싱이 학생입니다. 그리고 심비언, 이게 대학생이거든요. 이런, 제가 이제 베트남 회사에서도 면접을 베트남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서류 봉투 정말 일관된, 이거 말고 흰색으로 생긴 봉투가 있습니다. 예, 제가 구글에서 이제 출처를 이렇게 캡처를 뜨다 보니까 이걸 가져왔는데, 그런 봉투를 가져와가지고 하고, 교육열.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예, 제 생각에는 베트남이 안 한다기보단 우리가 많이 하지 않나,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부유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우연치 않게 친구들을 몇 명을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전 막 알려고 다가간 친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정말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혹은 뭐 일을 하다가, 제가 베트남에서 다닐 때 이렇게 알게 된 친구들이었는데, 저랑 잘 맞고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하는 친구들이 시간 지나 보니까 굉장히 좀 부유층이라 하는 분들의 자제들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베트남에서 좀 힘든 게, 이런 경제나 문화나 특히 이 세계 이슈에 관한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소수 말고는 뭐 잘은 좀 모르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뭐 작년에 있었던 사드 사태에 대해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저랑 잘 맞았던 친구들이 알고 보니 거의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카페를 베트남을 가면 너무 시끄러웠었습니다. 다들 잡담이죠. 잡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는데, 요즘 카페를 가보면 정말 한국 같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특히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건 주식이랑 부동산에 대한 모임이 되게 많아진 것 같다. 특히 주식.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런 베트남 역시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발전의 단계를 겪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학원 사진을 놔뒀고요. 제가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베트남에서는 또 토익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입사 원서를 쓸 때 뭐 학원을 다닌 증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런 증서 같은 게 있대요. 이 토익 점수가 없다면 이 증서라도 내야 된다 그랬고, 제가 왜 교육열 vs 부유층 교육열을 얘기를 했냐면, 제가 면접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면접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는 정말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 마케팅 이론 중에 FTP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기가 마케팅 경력도 있고 좀 막 그렇다는데,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한다 그랬었는데 영어로 대화를 해보면 좀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좀 빈번을 해서 제 역시도 사실 헷갈리는 거죠. 한쪽을 이제 저는 한 지금 7대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3은 정말 똑똑하고, 이건 대화를 좀 해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이 친구가 아는 척 하는구나와 이 진짜 아는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현대화된 건물, 제가 베트남 처음 갔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이 정말 이 논두렁 밭두렁일 거란 생각을 했고, 이 노이바이 공항을 이 딱 빠져나오면 이 길이 이 일본에서 만든 이 길인데요. 여기가 정말 논밭입니다. 참고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FLC라는 그룹이 이제 이 공항 근처 개발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다룰 거고요. 이 FLC의 그룹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드릴 거고, 저는 역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베트남이었구나 하고 조금 들어갔는데, 막 길에서 이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베트남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죠. 베트남 정말 생각보다 살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싫었으면은 뭐 비즈니스 목적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가지고 자주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 여행 목적으로 베트남 나오면 돈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 더 돈이 드는데, 근데도 베트남이 좋은 이유는 저도 결국은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기는 하노이의 야경이고요, 여기는 호치민의 야경입니다. 한국어 vs 영어, 제 생각에는 한국어입니다.
이 베트남 친구들이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한국 단어를 많이 압니다. 제가 실제 예 중 하나인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젠 그때 중국집이었는데 참고로 베트남입니다. 이 우엔티딩이라는 지역에 있는 중국집이었는데 얘가 가위가 베트남어로 뭐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고로 베트남 분들은 영어를 진짜 정말 못합니다. 근데 학원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위가 뭐야? 그래 제가 그때 몰랐거든요. 이 깨오인데 이 가위가 뭐야? 이러길래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손님이 정말 센스 있게 가위를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집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중국집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베트남 가게 베트남 식당이죠. 베트남 식당에 갔을 때도 뭐 아주 많이는 아닌데 저 보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영어보다 한국어를 좀 더 많이 알지 않나. 하지만 관심도는 확실히 영어가 더 많습니다. 그건 사실 베트남어. 제가 베트남어를 이제 공부를 베트남에서 다닐 때 정말 빡세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한자의 근간으로 나온 언어라 그런지 발음이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파밍, 이게 파밍, 발명이란 뜻인데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 몇 개 시간 관계상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런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응어이, 관리, 이게 관리, 말 그대로 관리자. 이 응어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관리다, 그래서 관리자다. 가인리, 이게 격리. 그리고 꼬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약간 따시키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단어랑 비슷하죠. 고립시킨다. 이 느낌이 같잖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이 이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 참고로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핑계고 합리하긴 한데 저 한자 세대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제가 7차 교육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자 세대는 아닌데 근데 이게 한국 발음대로면 이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틀립니다.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베트남 단어 중에 이런 이 이치란 뜻이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이 세상 이치에 맞춰 살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베트남의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꺼치 티넨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넘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의지, 힘 이란 뜻이거든요. 이 승마인 이게 힘인데 이 그림 제가 구글에서 찾았듯이 이 의지의 힘이 이만큼 강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베트남어 뜻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놀래켜라 이런 뜻으로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오히려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많진 않은데 한두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우선은 이렇게 10가지를 찾아봤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1, 2부로 나누기 싫었는데 또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이제 더 많은 주제, 더 효율적인 주제로 이 베트남 경제와 한국 경제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베트남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왜 베트남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홍보를 하고 정말 아닌 거를 포장을 해서 좋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를 해서 이런 경제 부분을 풀어나가고 베트남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